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오후인데요. 이 영상은 10월 8일 날 찍어놓고 9일 휴일에 방송할지 그 이후에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경제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문재인 때도 대단히 국가 동력을 상실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최저임금을 10,000원 가까이 올린 것을 갖다가 지금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라도 없었으면은 진짜 서민들이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받는 그 소외층들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이 무식하고 무도한 인간이 국정을 너무나 잘못 운영하고 있어요. 걔가 하는 말이 그냥 발표만 하고 장관 모아놓고 발표하고 시키고, 또 총선 때, 대선 총선 때 또는 선거 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정책 토론을 하면서 광고비를 국고로 윤석열 광고를 수백억 수천억을 쓰면서 그게 지가 정치를 하고 경제를 살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10월 8일 날 솔직히 고고TV는 정치보다 경제가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경제가 곧 민생 아닙니까? 이놈이 지금까지 갖고 나오는 게 5대 개혁을 외치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얘가 손대면 다 망해요. 파괴적으로 들어오죠.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 했습니까? 연금개혁 걔가 지금 세대별 차별화와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그건 아주 연금 소득자들 아주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대 개혁을 손도 못 대고 있고 2년 동안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대더덕에 빠졌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는 거 의료개혁이라고, 의료국정농단, 의료계 파괴, 완벽한 대재앙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계획을 한대요. 이런 미친놈을 봤습니까? 저출산 사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그게 5대 개혁이래요.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만 외치고 있죠. 근데 하나도 못했죠. 손만 대면은 민심의 반란이 일어나고 파괴를 시켜버리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를 지키려고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민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자영업은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자영업에서 도태된 그 자영업 사업자들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놓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그냥 뭐 자영업이 무슨 상관 있어? 전기료 깎아주고 세금 조금 깎아주고 대기업이 수출 짱짱하게 하는데, 근데 대기업이 수출 짱짱하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이상 먹히질 않고 대기업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어그로 끄는 유튜버들이 삼성전자 위기론을 그렇게 퍼뜨리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얘가 2년 반 동안 한 게, 쥐가 김건희를 갖다가 김건희 가오를 내세우고 지 가오 세우기 위해서 매달 그냥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죠? 기업 총수의 얼굴, 즉 한국 경제의 얼굴을 내세우고 지 가오를 내세우면서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념이 곧 민생이고 이념이 곧 경제라고 연병질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동력은, 또는 대한민국 근본 경제가 살살 녹고 있어요. 10월 8일 날 보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일반지들이 사설을 뽑아내는데 벌써부터 이런 경고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고고TV 같은 필보도 몇 번 언급을 했어요. 방송 중에. 지금 세계는 AI 전쟁이죠. 그게 미래 산업이에요. 언제 지금도 AI가 진행되고 있고 그 AI 전쟁이 언제
인류를 대신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으에도 발전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영화 터미네이터나 또는 AI 영화 AI라고도 있었죠. 그렇죠? 곧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적인 기술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만 신경을 쓰고 비메모리까지 못 가서 시스템 반도체가 대만에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얘가 뭐 반도체 웨이퍼 들고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반도체 배운다고 지랄발광하고 반도체 뭐 용인에 300조 그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고 뭐 하이닉스는 120조 뭐 2000 단지를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되는 게 뭐예요? 전력이 안 들어오고 용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댐을 14군데를 건설한다 그러고 강원도 쪽에다 2개를 건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느 천년에 합니까? 그 다음에 배선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송전이. 지금 대한민국 전기가 남아 돌고 있어요. 왜? 원자력은 원자력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수자원, 즉 수력은 수력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석탄발전소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이 그것이 막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돼야 전력 생산하면 뭐해? 그 소용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송전망이 문재인 때도 이 녀석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은 해야 되죠. 근데 님비 정책 때문에 각 지역의 님비 때문에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뭐 반도체를 갖다가 뭐 세계 최고 부공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00조 클러스터나 하이닉스의 120조 클러스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력과 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거 말이죠. 벌써부터 그거 언론에서 떠들고 사설을 쓰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왜 이걸 열었나? 보면 볼수록 한심한 놈이라는 거예요. 얘가 2년 반 동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강화. 그 다음에 요번에 10월 1일 날 국군 시가 행진. 그것뿐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성과를 낸 게 하나도 없고 있는 동력마저 파괴시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쓰잘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필리핀에 가서 뭐 원전 사업을 또 하겠다고? 이런 멍청한 새끼는 없어요. 그 체코 원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문가들 보고서나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그건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 국감에 나와가지고 산자부 장관이라는 놈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아이고 그거 체코에 금융 지원을 한 적이 없다. 그거 안 하고는 절대 안 돼요. 해도 문제가 되고 아니 UAE 같은 부국도 15년 전에 이명박이 바라크 운전할 때 금융 지원을 했어요. 그때 무이자로 했죠. 무이자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안 나가는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가 그 원전 2개를 세우면은 체코 전체 총 생산량 GNP의 17%가 돼요. 걔네 돈 없어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저항을 한다고 지금 시불거리고 있죠. 또 필리핀에 가가지고 아니 필리핀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은 수없는 독재 정권 하에서 또 귀족, 쉽게 말해서 지방 귀족 세력이 정치를 하면서 필리핀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필리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산업 생산력이 극도로 약화된 나라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무기 팔아먹는다. 필리핀 원전 깨운다. 필리핀 원전을 갖다가 말이지 살린다. 이 지랄 발광하고 있죠. 거기다가 김건희가 필리핀 가가지고 마르코스 옛날 독재자 마르코스 이멜다 아들 걔가 요번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작년에
걔 와이프하고 걷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입은 원피스가 하재다. 가기 전에 말이지 필리핀을 위해서 준비해 갔다 하고 꽃무늬 필리핀 의상을 갖다가 이걸 또 띄워요. 이 정권 완전히 망했습니다. 필리핀 갈 이유도 없어요.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했다고요? 그럼 중국은 어떡하라고? 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을 했으면은 필리핀하고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덩신이 없어요. 중국은 그냥 죽지 않아요. 15억 인구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잡았어요. 메모리 반도체만 빼놓고. 한국이 이제 중국을 축격하는 거고, 한국이 중국을 절대 축격 못 합니다. 인재도 그렇고, 산업 인프라도 그렇고, 이런 거를 조선일보 이 새끼들이 말도 않고, 또, 이런 거를 김건희 띄우기에 열의를 하는 해외 나가서 이게 나랍니까? 사설 보죠. 동아일보 사설도 동아일보가 이 사설을 몇 번 썼어. 첨단산업 보조금 미, 중 이런 수십 조씩을 들여붓는데 한국은 제로다. 0원이다. 지금 미국에서 한 70조 들여붓고 중국에서 100조 들여붓고 반도체만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 40조 정도 들어붙고, EU도 한 7, 80조 들어붙고 있어요. 응? 대만의 TSMC는 워낙 소규모 공장을 갖다가 대만 전역에 깔아놨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 안 줘도 돼요, 대만은. 근데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지원한 적이 없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현금 보조금 정책이에요. 그게 반도체 패권인데 자기 나라에 다 가져가고 다시 재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곧 중국이 따라잡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영원이야, 영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대비 정부 현금 보조금 지원이 미국은 5 내지 15%고 EU는 20에서 40%고 일본은 약 40%고 중국도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EU만큼 더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건전재정을 외치고 그러면서 이런 건 국가 부채 좀 늘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일보도 똑같은 사설을 내주고 반도체 보조금 미, 중, 일 수십조 한국은 영어인데 경쟁이 되겠나? 또 강남 가변 나온 고동진이 있죠. 삼성 반도체 사장. 얘도 보조금을 주장해요. 우리보다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업황이나 시황에 대해서 잘 알겠죠? 고동진이가 미국, 일본 반도체 펀드로 보조금을 대응하는데 한국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이것뿐이 못하냐, 고동진이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까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일본, 중국, 유럽, 미국에서 재구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뺏겨요, 잘못하면은. 물론 그걸 따라하면 뭐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그 한순간입니다. 인재 다 뺏기고 대우 다 뺏기면은. 또 아이고 나 이거 진짜 미치겠다. 벌써 15분이야.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중국과 일본 2차 전지에도 조단위 보조금을 하는데 한국은 영원이다, 영원. 2차 전지 다 따라잡혔어요. 그 반증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에서 중국의 2차 전지를 지금 관세를 40%, 50% 막 폭탄 주면서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2차 전지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런데 2차 전지 보조금에도 일본은 8억 5천만 달러, 1조 1,400억 원.
중국 CATL은 8억 1천만 달러, 1조 900억 원. 이렇게 들이붓는데 한국은 보조금은 제로. 그리고 2차 전지 대규모 산업이 윤석열이가 한일 동맹 강화를 한다고 저기 미국에다 다 지어놨잖아요. 보조금 받겠다고. 그렇죠. 현금 보조금 준다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산업은 걔네가 주고 나면서 다 뺏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이런 멍청한 새끼를 보다 처음 봅니다. 물론 일부분은 미국에다가 세우는 게 맞으나 전적으로 그쪽 다 갖다 준 놈이 지금 한국이 잘못하면 산업 공동화가 나와요. 진짜 2차 산업 가지고 먹고 살게 되죠. 일본의 과거 영화 잃어버린 30년 같이 조선소, 철강, 화학, 그 화학으로 안 됩니다. 아니 세계는 무탄소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죠? 기후온난화 때문에 화학이 뭐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는 아직 좀 괜찮고 이런 거로 진짜 2차 산업으로 그냥 추락을 하게 생겼어요.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AI로 넘어가면은 이 AI 패권 전쟁에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전쟁에 AI 패권 전쟁이 있는데 윤석열이가 뭐 알아야지.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는 산자부나 경제기획부나 뭐 그런 각종 부서들이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근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고 대통령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야, 진보,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인재를 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그가 마음대로 국가 시책 산업을 산업계와 또는 세계의 전문인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놔두면 되는데 이놈이 끈끈이 말이죠. 성질 내면서 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 아니에요. 반도체 웨이프 하나 들고 흔들고 2차 전지 산업은 미국에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맨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경제 성장이 지금 제가 언론만 보고 뭐 잡지만 보고 있는데 윤석열이 하는 건 말입니다. 문재인보다 훨씬 지금 못된 정책, 문재인보다 훨씬 더 악화된 무식한 정책만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파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원전 같은 경우가 원전 시대 끝났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윤석열 편을 들어주려고 그래도 곧 5, 6년 후면은 재생에너지 시대가 확실하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40, 50%, 60, 70%가 재생에너지예요. 근데 이놈은 재생에너지 예산 깎어.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예산 깎어요. 원전 예산은 올리고 그거 뭐 국내 염전 산업이 공동화됐으니까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재생에너지 시대로 다 가는데 이게 원전이야 살 길이다. 원전 뭐 글로벌 원전 뭐 원전 전 세계가 원전을 다 재구축한다. 이런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런 걸 갖다 받아서는 언론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중앙일보 또 중도지 이런 것들이 이거 나라 죽이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8% 9%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마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송전망이 없고 원전이 최고다고 이놈이 지금 정치 노름을 하고 있어서 진짜 보통 문제가 있는 그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김건희니까 도대체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아니 필부인 고고TV가 정치평론은 정치적으로 공학적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이런 문제까지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무지랭 애들 때문에 큰일 났어요. 70, 80대, 60대 후반 노인들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불과 1, 2년, 3, 4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 그 문제가 있었죠. 문재인의 뭐 최저임금을 공격하는데 최저임금 그렇게 공격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문재인이가
파괴한 것보다 윤석열이 파괴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거를 공학적으로 싸우는 또 그거를 무기로 윤석열이가 정권을 20% 지지를 추탱하려고 그러는 걸 보면 난 기가 찹니다. 큰일 났어요. 빨리 하야시켜야 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